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0년 구국후까지 한국사 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좀 남기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사실은 기본적인 난이도로 본다면 예전에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난이도는 중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9년 시험이 1년 내내 9급, 7급이 모두 쉬웠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9급 지방직도 문제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실제 어려웠던 문제는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는 한 3문제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 출제 형식이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나왔던 게 한 7문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온도는 별로 춥지 않은데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때문에 막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사실은 뭐 난이도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체감 난이도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체감 난이도로 본다면 의외로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인 건데, 대개 이제 1년 내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면 그 와중에서 나온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이건 좀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역대급으로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좀 난이도를 높이니까 이제 체감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점수는 좀 낮았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실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열심히 더 공부해서 만회한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또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복기를 해가면서 실전에서 바둑 같은 게 이제 실전을 치렀다고 한다면 항상 복기를 하잖아요. 프로 기사들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복기를 하면서 다시 심기일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가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5년 두만강가의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에서, 종성 동관진 유적이네요. 한반도 최초로 가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 등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일본에서는 가시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이거 구석기죠.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 유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라고 너무 많이 얘기해서 뭐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별을 수확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청동기죠.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것이 청동기 때의 지표 농기구 아니겠어요? 자, 2번 넓적한 돌갈판 위에 옥수수를 갈아 먹었다. 자, 좀 어이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갈아 먹다니요. 옥수수가 신대륙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1492년 이후에 이제 구대륙으로 전파가 된 것이니까, 사실은 글쎄요, 신대륙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던 것인지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만 어쨌든 뭐 돌갈판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신석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옥수수라고 한다면 좀 어이가 없었어요. 예? 자,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이게 구석기 맞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혼 숭배 사상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흙그릇 안에 매장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흙그릇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은 옹기, 그래서 옹관무덤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보통 옹관묘라고 부르거나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자, 동무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동무덤이 철기 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맨 처음에는 가르치고 배웠는데, 청동기 때부터도 동무덤이 있다라고 하다가 최근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모든 곳에서는 뭐냐면은 신석기에서 등장해서 청동기를 거쳐서 철기 때까지 유행했던 묘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신석기하고 청동기 때는 유아용 무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독에다가 이제 이렇게 매장해갖고 묻는 형식이고, 철기 때가 되면 대형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철기 때의 이 옹관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나주 반남고분이 있어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나주 반낭거분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014년 이후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주 반낭거분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탑재가 돼 있거든요. 철기 때의 대표적인 동무덤이라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날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여러분의 허를 찌를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7급용으로요.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 구속기에 해당하는 건 3번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는 난이도 극하입니다. 사실은요. 동간인 유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죠? 체크하고 갔다라고 한다면 2번 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는 하거든요. 난이도는 한데 여러분에게는 난이도 상 이상으로 틀리게 만드는 문제란 말이죠.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자고요. 신종 원년 산호비 만적이 북산에서, 이거 만적의 난이잖아요. 그 만적의 난은 누구 때예요? 누구 집권기? 제가 항상 설명하는데 누구 집권기에 누구 무슨 반란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만적의 난이라고 하면 최충원이죠. 그럼 난이도 극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1번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한 건 최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치안 유지를 위해서 야별초를 설치한 것도 최후입니다. 자, 그리고 이의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한다면 이의방, 이민하고 헷갈리잖아요. 자, 이의방, 그래서 제가 항상 정중부하고 가로하면 플러스 이의방을 한 번도 안 써드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정중부만 쓴 적이 있었습니까? 정중부 플러스 이의방. 그 이의방이라는 인물은 조의총연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후 돌아오다가 정중부의 아들인 정균에게 피살당했다라고 했는데 한음절 차이로 이민이라고 착각해서 이 부분을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 그것도 실력인가요? 아니, 그건 실수예요. 실수도 2번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에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죠. 빠른 시간에 시험을 보다 보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4번이 읽지도 않고 3번에 답을 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답은 확실하게 4번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봉사 10조 올린 거 얘기했잖아요. 봉사 10조 하면 최충원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이 부분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네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 기존에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지방직하고 비슷한 난이도네요. 자, 4번이죠. 3번 갑니다.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우야담을 비롯한 야담, 잡기류가 성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우야담. 이 어우야담이라는 게 이제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광해군 때 집필했던 그 야사집이죠. 그죠? 자, 광해군이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잖아요. 1608년에 왕이 됐으니까. 유서로 불리는 백과사전들, 여러분들 지봉, 유설. 아니, 사참백과사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선 후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유서로 불리는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참백과사전은 전부 다 조선 후기잖아요. 여러분 관참백과사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죠? 동국문헌비고. 그다음에 그걸 업그레이드한 버전들. 정조 때하고 고종 때 나왔던 증보 동국문헌비고 줄여서 증보문헌비고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참백과사전이 굉장히 많은 게 조선 후기가 되는 것이죠. 자, 동문선이 편찬돼서 동문선은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했던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중인층을 중심으로 옥계시사다, 직하시사다 이것도 조선 후기잖아요. 이 문제가 어렵다. 글쎄요. 자, 제 수강생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반성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고요? 제가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를 냈던 상황이었거든요. 2020년에 독자적으로 낸 다음에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몇 번 냈냐면 3번을 언급했어요. 모의고사에서 3번을 언급하면서 이게 조선 후기에 어떠고 해가지고 이걸 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수업에 참관하신 분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말이 안 돼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번이 헷갈렸을 거라고요, 분명히. 2번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동문선이라고 한다면 이건 동문선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조선 전기? 예? 서거정의 동문선, 제가 항상 얘기를 이렇게 써드렸어요. 성종 때의 통치제가 완성됐다 그래서 경국대전, 그 다음에 국조 올해의 묶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동국여지 승남, 삼국사 전료, 동국통감, 그 다음에 동문선, 그 다음에 악학개범
항상 묶어서 설명했었어요. 반드시 어느 수업에서라도. 근데 이걸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한테는 저는 배신을 당한 거죠. 완벽하게. 예? 이거 난이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전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집중력이 고도로 발휘되는 문제도 아니고 간단하게 눈으로 봐도 동문선이 보여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다른 데 있거든요. 4번 갑니다. 다음 조례로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망고불변의 이치고 윤선학이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고종에게.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동도, 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가 국민에게 편리하고 나라에게 이롭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동도, 서기. 윤선학이라는 개화유생이 바친 거거든요. 이게. 자, 이 사료는 너무 흔해서 저도 역시 여러 번 시험에 냈고요. 제 문제집에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 전체가 동도서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거죠. 외양일체론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는 위정척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사료를 딱 내놓고 이거 외양일체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1번 지문까지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풀리면서 동도서기가 외양일체 또는 위정척사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죠? 같은 사료를 가지고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됐죠. 서양의 기술, 그릇, 틀만 받아들이자는 거니까 그릇 기자잖아요, 이게. 자,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 주도 세력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거? 이거는 변법 개화론이잖아요. 속부터 뜯어고치자라고 하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관점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건 사회진화론이거든요. 사회진화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뭐예요? 변법 개화, 개혁 이것과 유사한 거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열등한 그러니까 우승열패, 우수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사회진화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했었는데 이 사회진화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뭐예요? 빨리 내부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었어요? 자,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이제 스펜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대성되는데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우승열패. 그죠? 자, 이 우승열패라는 게 뭐예요? 문명적으로 우수한 국가는 승리하고 열등한 나라는 패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적자 생존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자, 우수한 나라는 승리하고 열등한 나라는 간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강한 약육강식.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약한 놈은 강한 놈한테 잡아먹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적자 생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동도석이라는 건 우리의 제도라든가 이런 건 너무너무 좋으니까 서양의 그릇 틀만 배우자는 거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뭐예요? 우승열패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것이 우수한데 단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만 떨어진다고 보는 거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역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이 문제까지 4번 문제까지는 평이합니다. 5번 갑니다. 이게 5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왜냐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맞춰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저 같은 강사들이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옳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화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런 화법일 경우는 저는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은 안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화법이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보고 탄식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가르칠 걸. 조금만. 이거 되게 별거 아닌 문제인데 제가 확실하게 해주지 않음으로써 제 수강생들이 틀렸겠구나, 틀린 사람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포함한 강사들이 조금은 짚어줬어야 되는 문제예요. 짚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잘못 저기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가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내의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가를 설치해서 이들을 치료하고 또 시신과 유골을 거두어서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신하를 보내서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라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요즘에 코로나도 유행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국에서 이런 걸 냈는데 저는 이제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책에만 집중해서 강의를 펼쳤는데 이번에 책이 나온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하는 기구가 뭡니까? 질병관리본부잖아요. 그럼 고려시대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도감이거든요. 구제도감이 뭐냐면 병자도 치료하면서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역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시신을 매장할 때 이걸 국가 차원에서 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했던 기구거든요.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한 강사들이 왜 집중적으로 설명을 안 했냐면 이게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역병이 돌고 할 때마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기구이기 때문에 자, 예종하면 우리가 그냥 해민국 분명히 제가 설명한 거 저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여러분 봐요. 시험에 나올 게 예종하면 해민국이 나올 것이고 해민국이 병자 치료하고 특히 약 같은 걸 조제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동서대비원은 고려 때의 병자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기구인데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명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11대 문종 때 고려사에는 최초로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10대 정종 때 이미 기존의 동서대비원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 시기를 명확하게 모르고 오히려 해민국의 방점을 찍어요. 이렇게 잔뜩 설명해 놓고는 구제도감은 뭐 비상대책 뭐 저기 갑자기 사람들 죽거나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툭 이렇게 갔다고. 자,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개경내 사람들이 역질에 걸려서 마땅히 뭘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역질에 걸렸기 때문에 이 기구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있는 기구가 아니라 물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는 항상 있는 조직입니다만 이때 당시는 이런 병이 걸렸을 때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사료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 백과사전을 찾아도 뭐라고 나오냐면 역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시신과 유골을 그 역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을 시신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임시기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최초로 만든 건 예종 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역대 왕들에 의해서는 이름이 바뀌어서도 운영이 된 저기가 있어요. 이게 구제도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창은 성종 때 만들어진 거고 제의보는 광종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의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빈민구제를 위해서 춘대춘합이고 제의보 같은 경우도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광종 때 기법사에 설치했던 것이고 해민국은 예종 때 질병치료 및 시약 이건데 구제도감도 예종 때예요. 예종 때에 이제 병자 치료하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 매장하는데 이게 임시기구 때문에 포인트가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이거는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게 뭐냐면은 이건 사료가 나올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사료밖에 없는데 왜 이 문제를 안 만들었을까?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수업에 그냥 무슨 책 하면서 엄청나게 반복해서 설명만 하지 왜 기관을 물어볼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못 했는가? 엄청 속상했어요. 사실 오늘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너무 대외적인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제가 강의의 본질적인 면에 오래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상시 저라면 분명히 이것을 책만 가지고 언급하지 않고 분명히 문제를 냈을 거예요. 아니 구제도감을 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헷갈렸을 거라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요거는 제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좀 불찰인 걸로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속상한 부분이었어요.
6번 갑니다. 이 지역에 밑줄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건 너무 난이도 쉬운 문제죠. 엄청 쉬운 문제죠. 장수왕이 군사 3만을 거두고 백제를 침공해서 왕도인 이게 475년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유역을 한성백제를 멸망시킨 거 한성이죠. 자, 1번 망이망소위가 반란을 켰다라고 한다면 공주명학소 아니에요? 1176년에 공주명학소는 현재 대전시 서구지역입니다. 공주라는 주현이 거느린 명학소는 공주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전시 서구지역이고요. 고려 문종대에 남경이 설치된 데가 바로 현재니까 2번이 답이죠. 보조국사 진울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한 거는 송광사 아닌가요? 수선사가 어디 있습니까? 순천이잖아요. 순천 송광사. 맞죠? 고려태제가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은 건 서경이겠죠. 그렇습니다. 7번 갑니다. 이 글도 흔한 거죠. 이거 뭐 신미양요잖아요. 그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면서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졌다. 창칼로 상대하는데 창칼이 없는 병사들은 맨손으로 흙을 지어 적군의 눈에 뿌렸다. 모든 걸 각오하고 이게 1871년 신미양요입니다. 근데 문제는 쉽게 났어요. 그럼 지금 구제도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되게 평이한 거예요. 자,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특권이 폐지되었다. 이게 호포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게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제2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고종이잖아요. 자, 이때가 대원군 집권기니까 호포제가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원군으로 묻지 않고 고종으로 물었다는 것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헷갈린 사람이 분명히 있었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금난 정권을 제한하라는 통공정책이라고 한다면 1791년 정조의 신의 통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작제가 신설되면서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이건 영조 때의 균역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정법이 제정되어 복잡한 전세 방식이 일어나되었다. 1635년 병자호란 1년 전이죠. 영정법이요. 따라서 난이도 극하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자, 8번 갑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저는 굉장히 많이 내버릇하고 출제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틀린 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충 모른다고 칩시다. 낙랑군 추출은 313년이거든요. 313년 4세기 초죠. 광개토 대항 릉비는 이제 장수왕 2년인데 414년이고요. 그냥 연도는 써드릴게요. 근데 모른다고 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살수대첩은 612년. 수나라에 2차 침입되죠. 안희성 전투는 645년이에요.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죠.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선생이니까 연도를 외워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모른다 치자 이거예요. 백제의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건 384년인데요. 이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거는 여러분들 이때가 뭐 소수류왕 얘기 나오고 뭐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히 가가 되겠죠. 광개토대왕릉비는 광개토왕이 죽은 다음이니까. 여러분, 고구려가 372년에 불교를 들여왔고 그 다음에 백제는 384년이잖아요. 그리고 소수룡 384년에 사망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앞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양왕이 요소를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수나라가 침략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건 수나라의 2차 침입이니까 그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도 맞네요. 신라의 대야성 공격 함락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도 641년이라는 연도를 반드시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의자 왕이 641년에 왕이 된 다음에 1년 뒤인 642년에 40여 성을 1개월 만에 함락시켰는데 그 중에 대야성이 있었다. 이때 김춘추가 자기 딸과 사위가 죽는 바람에 굉장히 열받았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3번은 안시성 전투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요것이 좀 어렵죠. 안시성 전투하고. 그죠? 근데 이게 빨라요. 645년이니까 요건 642년이고요. 그다음에 3번을 헷갈린다 하더라도 4번은 확실하죠. 왜냐면 신라가 매소성 또는 매초성에서 당군을 격파한 거는 나당전쟁기 아닌가? 이렇게 써들었잖아요. 자, 백제 멸망 660,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 668,
그 다음에 삼국 통일 완성이 676 해놓고 여기에서 매수성 전투,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건 기초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기출 문제에서부터 해갖고 문제풀이를 갖다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시험에 저기 한 거고, 이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쉬운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거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이 헷갈렸을 씀직하지만 8년 터울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자,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써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문제는 분명히 제가 찾아보면 몇 문제 정도 찾을 수 있어요. 요 순서 문제는 많이 냈기 때문에 이거와 유사한 문제는 몇 문제 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9번 문제 웃었어요. 이 문제 보고. 이거 연습 엄청나게 시킨 문제예요. 이거 난이도 좀 높은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난이도 중상 정도 되는 문제인데, 웃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방하는 문제를 몇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웃었던 거죠. 여러분, 중국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한 책으로 묶은 것은 없어요. 제왕운기하고 그 다음에 자 세종 때 만들어졌던 치평요람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치평요람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만 쓴 책들은 많지만 중국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같이 다룬 건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또한 모의고사에서 제왕운기 문제를 너무 많이 냈고요. 예? 그러니까 피식했는데 틀려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또 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문제풀이에서 이것을 예방하는 문제를 예방 접종을 맞고 다시 감염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자, 신이 이 책을 편수해서 바치는 것은 중국은 반고서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자, 기억들 하시죠? 제왕운기는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편은 중국의 황제들의 역사를 쭉 언급해서 쓰고 하편은 우리나라 역사를 쓰는데, 하편이 우리나라 거고 상편이 중국 건데 이걸 시로 엮었는데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중국의 황제가 누가 있을 때 우리나라 왕 누구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엮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승유가. 그죠? 그리고 이 제왕운기가 충렬왕 때 원간섭기에 뭐보다 6년 늦다고 그랬죠? 삼국유사보다 6년 늦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 중국은 반고서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단군서부터 본조, 고려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간책에서 다 찾아보고 같고 다른 거를 비교해서 요점을 취하고 읍조린다라고 했어요. 읍조리는 것을 한자로 풍영이라고 했고요. 제가 똑같은 내용의 사료를 풍영이라고 해가지고 딱 집어넣고 제왕운기를 묻는 문제를 냈다고요. 예? 제왕운기를 묻는 문제를 700제에도 들어있고요. 이게 360제인가 어디에도 들어있고 여러 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딱 보고 나서 문제의 객관적 난이도는 중상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맞춰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 문제를 풀고도, 그러니까 제가 같은 문제를 3번 이상 보라고 한 게 그거잖아요. 자, 1번 성리학적 유교 상한이 반영돼서 대의명분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재훈의 사략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본조 편령 항목, 민지의 본조 편령 항목, 그 다음에 이재훈의 사략, 그 다음에 국왕, 훈구파, 사림이 서로 합의해서 동사체계를 구성했다. 이거 조선시대 동국통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단은 뭐냐면 국왕, 훈신, 사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조선시대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게 동국통감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동국통감이 성종 때 완성됐잖아요. 성종 때 서거정이 중심이 돼서 편찬사관을 이끌었는데 서거정은 훈구파로 분류되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성종이 그 경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장시켰던 사림파가 참여해서 사림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동국통감이다.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원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맨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예? 요하동 쪽에 별천지가 있으니 중국과 확연히 구분되도다. 이것도 또 사료로 내가지고 제가 제왕후기에 나와 있는 고조선에 대한 부분이고 독자적인 입장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중국과 확연히 구분되도다 그러면서 그 문장을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답은 3번이에요. 왕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요 4번이 있기 때문이에요. 4번은 권제의 동국세년가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제왕후기는 노래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 말까지라며요. 여기서 포인트예요. 고려 말까지라며. 이건 세종 때 동국세년가 권제가 집필했던, 그리고 세년가라는 노래는 고려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절 보세요. 여기 포인트는 고려 말까지거든요. 왜냐고요? 충렬왕이잖아요. 충렬왕이 고려 말입니까? 충렬왕이 1274년에 왕이 됐고요. 조선이 건국되는 건 1392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막이 120여 년 전인 거예요. 110여 년 정도 전에 충렬왕의 제위기이기 때문에 충렬왕 때 제왕후기가 완성됐으니까 고려 말이란 말이 틀린 거죠. 선생님 순간 헷갈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국세년가를 모의고사로 냈거든요. 일부러. 제왕후기 문제에다가 이거 틀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소리 들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동국세년가가 뭔데 자꾸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제왕후기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고려 말이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냈거든요. 이거. 예? 근데 또 틀려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용 정리 아무리 봐야 의미 없다니까요. 자, 봐봐요. 제가 뭐라고 지론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문 7에서 8, 내용 3으로 가라고 그랬죠. 이유가 왜냐면 내용을 안다 하고 해서 이걸 맞출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에서 틀린 걸 고르는 훈련을 계속해야 고려 말이래. 충렬왕이잖아. 충렬왕이 무슨 고려 말이야. 그리고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예? 그리고 이 동국세년가 들어봤어. 오?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4번 동국세년가는 기출문제도 있어요. 기출문제 들어있다고요. 따라서 기출문제 그 화면 이랬을 때 쓰는 건데 탁 치면은 기출문제 풀이해서 제 화면이 딱 옆에 뜨면서 야 봐봐 여기 설명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가야 여러분이 저거 설명했네 이거 할 거예요. 그죠? 예.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헤어스타일로 설명을 했겠지만 설명했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는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는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이제 이게 700제 문제집하고 다른 문제집을 펴보니까 그걸 포인트로 문제가 낸 것을 보고 제가 피식 웃었거든요. 똑같은 부분에 이거를 걸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맞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가 또 상처를 내상을 입은 학생들이 있어서 속상했어요. 제가 미리 알았거든요. 이거 틀린 학생들 몇 있다는 것. 예. 100점 맞았다고 연락 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딱 11시 42분부터 저한테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42분부터 오기 시작했고 막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만들었던 문제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재구 수강생에 한정되지만 문제를 많이 보세요. 보면 결국 사지선다의 일부에서 항상 걸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국사가 범위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10번. 진짜 이 문제는 엄청 속상했어요. 완전한 적중 문제이면서 또한 제가 노력을 게을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완전한 적중 문제가 될 뻔했는데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문제는 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걸 보면은요. 무조건 연도를 봐야 돼요. 지금 몇 년도에 끝나 있죠?
교과서 특강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자유거래를 허용한 다음에 미국 수집령을 내렸다고 그러죠. 미국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공출제를 하면서 엄청나게 뜯겼었는데 미군정은 여러분들 1945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잖아요. 9월 8일 날 미군이 진주하고 10월 달에 미군정이 등장하니까 그 얘네가 미국의 자유거래를 허용했어요. 그랬더니 쌀이 돈이 된다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사재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황했던 미군정이 46년 1월에 가고 1월 말서부터 해서 2월 초쯤에 미국 수집령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미국 수집령 때문에 여러분들 대구 11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대구 11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구 11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미국 수집령에 대한 반발, 그죠? 그다음에 토지 분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죠? 잠깐요. 이게 그건가요? 제가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를 만들었었고요. 모의고사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렇게 풀어줬는데 시험에 나올 거라고 해서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대구 11 사건, 해방의 선물은 기근이라는 신문 기사가 나올 정도로 실정도로 미군정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1945년 11월 쌀 한 마리 계획은 46년 9월에는 1,500원으로 올랐다. 46년 5월 이후부터 대구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해서 46년 10월 1일 제가 날짜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들은 친일파 출신 경찰 임용, 식량 부족, 생활난 등 미군정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백 명이 사망했는데 그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해놓고 1946년 10월 1일 이후에 이 항쟁이 확대된다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조금 더 마지막에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갖다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래서 대구 11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툭 치고 나갔다고. 이거를 46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걸. 그게 그때 그랬던 것 같은 느낌. 여기 지금 보시면 봐봐요. 해로부터 귀환이 급증해서 식량이 부족해졌다. 당연한 얘기예요. 요거를 제가 필기정석이라든가 요약본에서도 이걸 써놨다고요. 해외 인구 급증. 그다음에 38도선 분할 전명 이후 식료품 부분의 생산이 크게 위축된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미군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했다.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한 건 미군정과 그다음에 조선총독부가 모두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수집제 폐지, 토지 개혁. 그러면 미국 수집령이 본격적으로 나온 게 46년 2월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게 10월 달부터라니까. 46년 10월부터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원래 교과서에는 그 연도가 없어요. 그래서 연도를 전부 다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방주사 맞고 틀렸죠. 여러분들 완벽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제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요즘에 정신이 나갔구나. 하도 뭐 제 주변 문제가 복잡해갖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속상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더 여러분을 풀어주는데 집중하지 못했구나. 이 문제 만들었는데 이 문제를 풀린 사람이 몇이 안 돼요. 즉 전반에서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제가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하는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뭐 40문제든 60문제든 카페에다 해설까지 달아서 다 올렸거든요. 예전에 저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터.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을 텐데 이 문제 찍으면 우스울 텐데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푼 사람이 극히 드문 거죠. 이 문제를. 안 만들었다면 모르는데 문제까지 만들어놓고 물론 그래프 형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일어났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언제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문제는 한 번 구구 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른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조선 시대에 명, 일본, 우리나라 비교하는 문제 아시죠? 그랬을 때 제가 그 문제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먼저 연대를 보고 도식을 보지 말 것. 자, 뭐야? 도식을 보지 말고 사지선다를 먼저 보면서 도식으로 맞춰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미국 수집령에 대한 반대로 미국 수집제 폐지, 대규모 시위라고 한다면 미국 수집령이 46년 2월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는 대구 11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10월 시위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농민항쟁이 일어난 건 46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교과서 특강에서 엄청나게 이거 맞춘 사람이 저한테 고맙다고 이거를 얘기를 해와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소수는 그걸 상기하고 맞췄을 텐데 제가 몇 번을 더 강조하면 여러분이 더 맞추셨을 텐데 이거 제가 대구 11 사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아닌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프린트물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아예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대구 11 사건 해가지고 하고 이게 미래엔 교과서 243페이지, 해냄 교과서 233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이런 부분을 써놨었는데 다음번에 시험은 제가 좀 심기일전해서 출제될 것 같은 것들도 카페에다가 좀 문제를 만들어서 해설까지 좀 공개를 해놓고 그래야겠어요. 한 열흘 정도 전에 정도로 전후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만 조금만 챙겼어도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예상 문제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속이 막 상했어요. 아쉬운 거죠. 11번 가요? 이 사료도 저도 역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나라 안에 여러 군현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은 창고가 비어서 버리고 나라에 왕이 사신을 보내 도착하니까 원종 외노인안이 났다. 진성여왕이잖아요. 자, 발해가 멸망했다라고 한다면 발해 멸망은 고려 건국 이후 아닌가요? 고려가 918년에 건국됐고 발해 멸망은 926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한 건 신문왕 때잖아요. 신문왕 2년. 그리고 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장보고 하면 무조건 청해진이 흥한 건 어느 왕? 흥덕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도 쉬운 겁니다. 답은 3번이죠. 그럼 여태까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문제는 지금 봤을 때 의외로 지금 뭐예요? 9번 문제, 10번 문제 2개 그리고 9번 문제, 10번 문제 2개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까지 헷갈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중에 2문제 정도를 맞춰주면 여러분이 실제로 실력이 되는 것이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만 2개 고르면 일본의 은주시청 앞기, 일본의 삼국접양지도,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 일본의 시마네온고시. 시마네온고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떠들어댄 거 아닌가요? 그러면 리을 빠지면 기역 디귿이잖아요. 이거 뭐 문제 엄청 쉽죠. 다 리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예상 문제에서도 똑같이 냈잖아요. 이거 예상 문제에서 정답이 뭐예요? 틀린 거 시마네온고시 아니었나요? 그리고 거기에 예상 문제에 거기는 1, 2, 3, 4 해놓고 은주시청 앞기 삼국접양지도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마네온고시를 담아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 그리고 정답이 시마네온고시가 아니다라고 시험 문제를 내서 뭐 이건 뭐 빼박이죠. 자, 그래서 쉽게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1번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가자고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한글신문의 발행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가가 창간되었다. 1920년에 창간된 거죠. 가는 자치운동을 모색하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여기서 포인트죠. 1924년 민족적 경륜. 동아일보 아닌가요 이거? 그죠? 동아일보란 말이죠. 아니, 개벽이라는 잡지의 민족 개조론, 이광수 하면은 민족 개조론. 너무 많이 설명해서 입이 아프네.
타협주의에 민족개조정이 나온 건 개벽이라는 잡지고, 이광수가 귀국해갖고 785 변모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예요? 민족적 경륜. 근데 어쩌죠? 이거 모의고사가 있는데, 제 모의고사에 민족적 경륜 자체, 민족 개조론도 있고 민족적 경륜도 있는데, 자, 요렇게 써드렸었는데 항상 그 다음에 설명할 때도 이거를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고 수많은 반복 훈련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게 동아일보예요. 한글 보급에 앞장서서 한글 원본을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꼬시는 문제입니다. 한글 원본 따위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요. 이거 여러분들 8장짜리거든요. 소책자 16페이지 요만한 거. 그거 조선일보예요. 이거는요. 한글에 대한 그 소책자 16페이지짜리 소책자인데 사실 몰라도 돼요. 분화로드 운동 하면은 뭐예요? 동아일보잖아요. 그 정답 2번 아니에요? 네?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이잖아요. 개벽, 신여성, 어린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별건곤까지 이거 개벽사잖아요. 요것도 역시 교과서 특강에서 제가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됐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아일보는 타협주의라서 동아일보 계열의 인사들은 신간회에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난이도 중급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은 아니에요, 난이도가. 예? 왜냐면 섞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1번과 같은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딱 하나예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몸에 배요. 이런 문제 정도는 나를 여기에 꼬시려고 웃기고 있네. 그쪽 사이길로 안 가. 그리고 팍 찍는 거죠. 이건 분화로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문제 훈련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지를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에서 고득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기시험에서. 자, 14번 갑니다.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 얻고 들어와서 뭐를 보면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렸는데 살아 돌아와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했다. 이에 가가 대답하기를, 김춘추 하면은 그 처남이 누구예요? 김유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김유신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멸망시켰다. 김유신의 5만이 개백의 5천의 결사대를 무너뜨린 거죠. 1번이네요. 세소고개는 원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김춘추 태종무열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당에서 수기활동하다가 부대 총관이 되어서 신라로 뒀다. 김인문. 그저 청방인문표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는 그 김춘추의 아들 김인문이라고요. 4번이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김유신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국사의 국자도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김춘추 하면 바로 김유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번 가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원 과방 자료네요. 이거 상원 과방 자료 오랫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놔야 하고 원하는 쌓이면 반드시 풀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뭐와 뭐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된 건 우리나라의 편법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 되었다. 설은 다행히 조정의 큰 성덕을 입어 문관은 숙문원, 무관은 선전관에 임명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 중인들은 홀로 이 은혜를 못지 못하니 그러면 서울과 중인이네요. 그죠? 어떻게 하냐고요? 뭐 알아야죠. 이 정도는요. 이거 너무 흔한 사료 아닌가요? 이거? 예? 자, 700제 문제집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700제 333번 문제입니다. 펴보세요. 333번 문제. 아예 오랫도구석에서 탄식주구셔 얻겠는 가까이 딱 잘려 있을 테니까. 예? 똑같은 사료에 똑같은 문제. 333번 문제예요. 700제 문제에 아예 사료가 똑같은 거 대표적인 문제가 요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뭐 이거는 제가 333번 문제가 333이라는 게 기억에 남아서 이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 333이었어 이거. 그리고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자, 그러면 가의 신분상송, 설의 신분상송 운동은 중인에게 자극을 줬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은 수차례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서 관직 진출의 제한, 서울 허통 요구 맞죠? 예? 그래서 1851년 신해 허통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의 관직 진출 허용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정조 때 규장각, 검사관 유득공, 박재가, 이동무, 서이수 4명의 규장각 검사관이 모두 서울 출신이니까 이건 가죠, 가.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난이도는 중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중인이잖아요. 서울과 중인이니까. 글쎄요, 그렇게 어렵다. 난이도 중급이지만 우리한테는 하일 거예요. 사실은요. 16번 갑니다. 또 난이도 하네요. 다음 자리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람이고 타는 자, 인내천. 이거 뭐예요? 동학이죠.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순조 즉위 이후, 순조가 여러분들 정조의 아들이거든요. 1800년에 즉위했어요. 동학이 창시된 건 1860년이에요. 예? 철종 때 창시됐다고요. 순조가 아니라. 순조 즉위 이후 대탄압이 이루어진 거는 천주교 탄압 아닌가요? 신유박해. 1801년 신유박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편찬되었다. 최시영에 의해서. 맞죠?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난 건 순조 때 1811년 홍경래 난이잖아요. 그 다음에 단성에서 시작돼갖고 진주로 퍼져갖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 이게 임술농민봉기 아닌가요? 1862년? 그럼 정답은요? 2번이죠. 이건 난이도 극하예요. 극하. 이거 어이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 틀렸다라고 한다면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요. 난이도는 그냥 하도 아니고 극합니다. 어떻게 동학에 대해서 1860년도에 만들었다고. 제가 왜냐면 동학농민운동을 설명할 때 아예 애시당초부터 해가지고 동학이 만들어진 걸 다시 설명한다고요. 항상. 그리고 순서대로 다 표시하고 연도부터 해갖고 다 써드린다고요.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지방직 문제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초급 정도 한국사 인증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정도. 이건 진짜 반성해야 돼요. 틀린 사람들. 자, 17번 갑니다. 수출액 100억 달러 1977년이네요. 제가 초딩 때 이거 포스터 그렸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 다음에 2차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1차가 1973년이고요. 2차 오일쇼크 석유파동은 78년입니다. 그 다음에 OECD에 가입한 거 경제협력개발기구 1996년이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그럼 78년서부터 96년 사이 내에 가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아씨 헷갈려. 이런 게 나오면요. 따져봐요. 이것만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1962년에 1차예요. 1차가 5개년 계획. 그러면 무식하게 따져봐요. 자 봐봐요. 절 보세요. 62, 63, 64, 65, 66. 그럼 2차가요. 67, 68, 69, 70, 71. 3차가 72부터거든요. 바로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72년서부터가 72면 5개년 계니까 72, 73, 74, 75, 76. 그럼 뭐예요 이거? 100억 달러 전까지잖아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리고 2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것도 쉬운 문제란 말이죠. 이거 5공화국 때 아니에요? 전두환 정부 때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면서 선전했던 거. 자, 맞고 2번.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은 65년이고요. 브라운 각서는 66년. 브라운 각서는 마지막 이틀 전까지 제가 수업하면서 66년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66이에요. 그러면서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하면 65년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정답은 2번이죠. 난이도 극하. 그러면 현재까지 풀어본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3문제 정도. 그죠? 자, 마지막 갑니다. 18번 문제는 난이도는 중 정도가 되는데 체감 난이도가 극상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안유지법을, 이거 치안유지법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시점과 관련해서 그 시대의 일을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갔느냐 이렇게 나오면
순간 당황하거든요. 아니면 문제를 10중 8구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제시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법령이 실시된 기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1925년도에 만들어져서 끝까지 시행되거든요. 끝까지 1945년까지 시행된단 말이죠. 치안유지법이요. 국채를 변역 또는 사유재산을 부인할 목적, 요거는 뭐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치안유지법이에요. 조선태영령이 공포되었다. 조선태영령은 1912년부터 20년까지. 그래서 조선태영령이 중단된 시점을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20년. 3.1운동 이후에 그 다음에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되었다. 24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령이 실시된 기간이라고 한다니까 24년이니까 앞에 얘기가 되죠. 25년에 시행된 거니까.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 평양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자,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제가 실시된 건 1943년. 그리고 44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도지원병제가 실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된 시기는 44년 1월부터인데요. 44년 1월부터인데 법령이 만들어진 건 43년이에요. 그러면은 의외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보통 20년대를 갖다가 놓고 이제 분명히 저울질을 했을 거라서 뭐 이렇게 디테일해. 2번이나 3번 모두 20년대인데 그러면 앞뒤로 하니까 2번이 답이 아닌가? 하면 3번이 빠르고 그러면 가장 늦은 게 2번이니까 2번이 답이 아닐까?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래서 실제 난이도는 중급인데 물어보는 형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령이 25년서부터 추진된 기간이라고 한다면 2, 3번은 모두 앞에 부분, 20년대인데 앞에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분명히 20년대를 가지고 계산을 따졌을 때 정답은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실제 난이도는 중급인데 체감 난이도는 극상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4문제 정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평균 정도로 어느 정도는 80을 기준으로 본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이제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80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더 노력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자, 19번 갑니다. 향촌사에 대한 다음 사실이 있었던 황해도 봉산 사람 이극천이 향전 때문에 투서해서 그와 알력이 있는 사람들을 무고했는데 내용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저촉되었다. 그러면 이극천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전이 중요한 거죠. 향전은 조선 후기에 나타났잖아요. 자, 이 문제는 난이도 하죠. 자, 봐봐요. 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 신양칭은 수령과 향리칠과 결탁했던 거죠. 자, 수령은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했다고요? 경제소, 이게 경제소는 1603년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5년 뒤에 없앴다. 경제소를 없애면서 유양소의 운영권을 누구에게 던져줬다? 수령에게 던져줬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경제소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갖고 입이 아플 정도로 했기 때문에. 자, 이게 3번이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답이지?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제지사족들은 동계와 동약을 통해서 향촌사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4번에다 찍었을 거라고. 3번을 못 적고 있는 사람들은 안 봐도 비디오. 근데 4번도 이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걸 유지하려고 한 거 맞잖아요. 자, 또한 이거를 예비한 모의고사는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답까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유양소 폐지, 경제소 폐지를 장난치는 문제 냈어요. 출제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있어요. 이게 그 모의고사 문제는 4번과 같은 지문도 있고요, 3번과 같은 지문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갑니다. 이것도 좀 까탈스럽네요. 그러면 이제 총 5문제가 되나요? 네? 5문제 중에서 한 2-3문제 정도를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요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본서라든가 이런 데 능이 들어있는 사료라서 그렇긴 한데요.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해서 상기 중영 미소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패케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유한 수단이 되면 축하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한국 전민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했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추축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임시정부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한 거는 1941년 12월이거든요. 그죠? 12월이고 1번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도의 병력을 통합해서 1942년 아닌가요? 42년 5월 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소식이 알려지니까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도의 화복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한 게 42년 7월. 요거는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틀 전인가 마지막 파이널 점검에서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전선에 한국 광복군이 파견된 건 43년입니다. 이건 선전포고를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주체를 만든 거는 주석제는 1940년이고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인데요. 요게 한 달 빠르죠. 뭐보다요? 선전포고보다. 그래서 헷갈려요. 그런데 다른 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난이도 상입니다. 그래서 총 5문제, 기본 형식에 충실했던 문제예요. 언제나 7999은요.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항상 5문제의 포인트를 걸어요. 5문제가 어렵고 15문제가 평이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해라도 그걸 원칙으로 가는데 이번에도 그 원칙에 충실하게 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요거는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기서 실기한 분들은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이 부족했어. 그걸 좀 익히는 게 맞을 것 같아. 절대 지금 가서 내용부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특히 재수강생들은요. 전 비추. 재수강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비추. 문제풀이를 많이 보라. 문제풀이를 계속. 그러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출문제풀이도 다시 한번 기출문제집을 혼자 공부하면서 쭉 점검할 것. 기출문제를 본 분들은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도부터도 그렇고 올 하반기도 그렇고 대부분 2난이도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 난이도. 그리고 2019년이 이례적이었던 것이죠.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9급 지방지까지요. 국사 문제를 너무 허투루 보셔는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